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16년 전 문근영 배우는요, 어린 신부라는 영화에서 나는 사랑을 아직 몰라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은 언젠가는 알게 된다는 뜻인데요, 문근영 배우는 지금 사랑을 알고 있을까요? 사랑에 대한 논의는 지금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도 있었던 듯 합니다. 플라톤의 책인 향연에서 우리들의 테스 형이죠, 소크라테스가 자신들의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면서 이 사랑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플라톤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웬 사랑 타령이냐고요? 아마도 이것이 어쩌면은 플라톤의 이데아보다 더 중요한 플라톤 미학을 이해하는 그러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향연 안에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사랑, 즉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로스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에로스는요, 고대 그리스어로 사랑을 뜻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의 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큐피트가 바로 이 에로스인데요. 그런데 플라톤은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 에로스의 영혼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로스는 신까지는 아니고 다이몬, 즉 어떠한 영혼의 상태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은요, 이 영혼이 인간들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가 태어나게 된 계기가 정말 좀 재미있는데요. 여러가지 썰이 있지만 플라톤의 향연에서 나오는 에로스의 탄생에 비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축하연에 수많은 신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풍요의 신인 포로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날 포로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만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스가 제우스의 정원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때마침 결핍의 신인 페니아, 여신이거든요. 이 페니아가 그곳을 지나다가 술에 골아떨어진 포로스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페니아가 그 포로스 옆에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겁탈한 거죠. 그리고 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가 탄생한 이 특이한 비화 때문에요, 에로스에게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는 아프로디테의 생일 축하연에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미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항상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핍의 신인 어머니의 본성을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풍요의 신인 아버지의 특성을 이어받아서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어떻게든 획득해서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가지 권모술수를 쓰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그는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사이에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에로스는 신은 아니고 다이몬, 즉 영혼의 상태이잖아요. 신들은 이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원하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로스는 항상 지혜를 추구하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죠. 플라톤의 철학에서는요, 지혜로운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에로스로서는요, 정말 지혜를 항상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에로스가 인간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플라톤은 이야기를 하고요, 사랑에 빠진 인간들이 바로 에로스가 임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에로스가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 항상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되죠. 마치 내가 사랑에 빠지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할 정도로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하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에 빠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 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비해서 자신을 조금 초라하고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그런 결핍의 상태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그 결핍에서 그냥 멈추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대상과 같은 위치의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또 그 아름다움을 자신이 또 획득하기 위해서 수많은 권모술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정말 어울리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형을 가꾸기도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적 자산을 쌓기도 하고, 또 화장을 하기도 하고, 또 옷을 예쁘게 입기도 하는 약간 그런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보다 조금 추한 것을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들은 항상 더 아름다운 것들을 바랍니다. 네, 예를 들어서 5만원권과 만원짜리 지폐가 2장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중에서 하나만 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5만원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5만원의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은요, 그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사이에서 당연히 아름다운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높은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면 더 높은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움,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 아름다움의 더 높은 가치를 항상 원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사랑, 바로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가 정말 그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과정, 이것에 대해서도 플라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플라톤의 미학을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바로 등장합니다. 인간들이 가장 먼저 미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렇게 인간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또 다른 인간의 또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아름다움도 알게 되고,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나은 어떠한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또 상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항상 미를 갈구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를 상승하게끔 그렇게 부추기는 에로스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그는 지상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아름다움의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은 정말 지상에서 또 영혼의 그런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최후에는 절대적이고 정말 불변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결국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름다움을 향한 상승의 원인이 되는 에로스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시각적으로 정말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에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또 최후에는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미학입니다. 네, 여기에서 플라톤은요, 각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가는 그 상황이 약간 출산과 또 창조의 그런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일정한 시간 동안 정말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것과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어떠한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창조의 과정이 이러한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은요, 이 창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나 아니면 장인들 같은 그러한 예술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말을 돌려보면은 플라톤의 미학에서는요, 예술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각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연유 때문에 르네상스 시기에 플라톤 사상이 다시 주목받았을 때 비로소 예술가들이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